이게 또 방송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뉴스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큰 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간 좀 늦어졌지만 인싸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좀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을 응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윤석열 보고 쇼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쇼를 합니까? 네? 목숨을 걸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뭐 빌딩 사이에다가 줄 쳐놓고 외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은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쇼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끝난다. 뭐 죽는다는 말씀 좀 거창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한쪽이 패하면 새남터에 가서 목이 잘렸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든지 해야만 지금의 이 팽팽한 긴장 정국, 이 전쟁 상황이 해소될 수밖에 없게 판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추석이지만 하여간 이런 이렇게 현실이 재미있는데 무슨 영화가 재밌겠어요. 영화 뭐 아무것도 지금 볼 게 없어요. 예? 그나마 제일 이런 현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드 빌리언스인데, 제가 뭐 저 김용호 부장이 하도 빌리언스를 추천을 해가지고 열심히 보려고 그러는데 집중이 안 돼요. 현실이 더 팽팽한데 빌리언스만 하더라도 뭐 대화가 많아가지고 쳐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한테도 쉴 수 없도록 계속 새로운 제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국 코인을 탔다고 뭐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죠. 조국 코인을 타서 31만에서 45만까지 오늘 아침에 지금 45만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14만 명을 단 한 달이 안 돼서 구독자가 14만 명이 늘었습니다. 14만 명이 아마 한 달을 채우면 15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하루에 5천 명씩 는 거죠. 그렇게 늘어난 거는 저희가 뉴스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뉴스를 저희가 주도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전국에서도 조국 관련 뉴스의 80%가 특정 채널에서 나온다고. 저희와 김용호 부장의 두 채널을 합쳐서 조국 관련 뉴스의 80%가 저희한테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저희 뉴스를 기존 조중동이 일주일 뒤로 쫓아와요. 일주일 뒤로. 그래서 오늘에서야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PNP 컨소시엄의 관계자 얘기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열흘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열흘 전부터.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나온 거죠. 드디어 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부장의 그 썸네일 중에 조국과 김희애 씨를 연결한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런지 오늘 이 뉴스 말미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애 씨는 괜히 얼굴이 나가서 좀 약간 죄송한데, 김희애 씨가 아니죠, 사실은. 그건 뭐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뭐 김용호 부장의 썸네일에 관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지금 일단 뉴스 따라잡기로 가자면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영장 기각부터 볼까요? 처음 영장을 쳤어요. 뭘 쳤냐면 이상훈
WFM 전 대표, 그리고 코링크의 현재 대표, 코링크의 현재 외관상 대표죠. 실질적인 소유주는 조범동입니다. 이상훈과 그리고 조국이 코링크가 운영하는 펀드 중에서 조국 가족이 14억 원을 집어넣은, 그리고 그 펀드가 14억 원 중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한 웰스 CNT라는 회사의 대표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최태식 대표는 본인이 조범동하고 전화한 내용, 지난달 말 8월 23일, 23일, 25일 요때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을 쫙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조범동이 한 얘기들 보면 뭐 조국이 그 뒤에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를 조범동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 녹취록까지 공개한 대가로, 녹취록까지 공개한 여파로인지 대가로인지 아니면 그런 덕분으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장 기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뭐 영장 담당인 명재건 부장판사가 뭐 무슨 라인이라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지금 이 혐의가, 이 두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가, 이상훈과 최태식한테 적용된 혐의가 횡령인데요. 횡령. 업무상 횡령. 그게 주된 혐의입니다. 이 업무상 횡령인데,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기가 조금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 오히려 장부 처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왜냐면 이 본인들은 혐의 다 인정해요. 혐의 인정하는데 그 횡령의 주범은 조범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가 회사에서 돈을 빼갔는데 그럼 횡령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빼가서 사용하거나 하는 주체는 조범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투자했다가 또 돈 가져간다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왜냐면 웰스 CNT에 돈이 들어왔는데 13억 8천이 들어왔는데 도로 13억을 빼가요. 5천만 원만 남겨놓고. 그럼 그 13억을 빼간 거는 횡령이거든요. 횡령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는데 그게 최태식의 가장 주된 혐의고, 이상훈의 책임도 코링크에 있는 돈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 막 빼가요. 그 조범동이 다 한 거니까. 조범동이 주범이고 이 사람들 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거는 사실은 종된 혐의죠. 그러니까 종범입니다. 일종의. 주범이 아니고. 주범은 조범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범동은 이걸로 봐선 조범동은 무조건 구속됩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횡령의 주체니까. 그러니까 횡령의 주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본인들이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별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별건처럼. 사실 주된 사건은 조국과 조국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게 주된 혐의예요. 조국과 조국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인데 이 두 사람, 이상훈과 최태식을 잡아넣은 횡령은 조국이나 조국 부인과는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냥 회사에 돈을 넣었다 뺐다, 이거 다 조범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먼저 잡아넣었다? 글쎄, 근데 원래 목표는 조국이나 조국 부인인데 그 단계에 너무 밑에 사람들부터 차곡차곡 넣으려고 한다. 이런 별건 수사 같다. 이게 이번 영장 기각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실 검찰이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걸 검찰에서 열흘간 있다가 한 번 더 연장해서 20일간 있다가는 기소해야 돼요. 구속이 되고 난 순간부터. 그러면 사실 이런 정도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짧아요. 그러니까 20일 안에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부터 빡 잡아 넣어서 차고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를 같은 혐의로 잡아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거, 약간 작은 거라도 구속이 확실히 될 거, 이런 걸로 먼저 잡아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 혐의 밝혀진 대로 또 잡아넣어놓고 나중에 통으로 해가지고 전체 혐의를 모든 이제 사람한테 다 씌우는, 그렇게 수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조범동을 잡아서 넣고, 조범동 잡은 다음에 조범동이 들어가면 조국과 조국 부인의 혐의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일단 뭐 수사에서 뭐 착착착착 영장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영장 나오는 게 어떤 알파이자 오메가니까 그게 좋지만 뭐 반드시 이번 수사가 뭐 무슨 암초를 만났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영장 기각의 사유를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지금 조범동을 불러와야 되는데 조범동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상훈 먼저 들여보내고 영장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세부에 있다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옮겼다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2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그 20억 원을 챙겨가지고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챙기냐 충분히 챙길 수 있죠. 한국 돈으로 해서 필리핀 가져가서 환치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도주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조범동 사진 정확한 사진 얼굴 전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범동을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0.6% 정도가 베트남에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시청자가 이를테면 40만 회다 그러면 24,000명 정도가 아니야 2,400명 2,400명 정도가 베트남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 중에 반은 하노이 반은 호치민이죠. 그러니까 호치민에서도 한 1,000분 정도는 보고 계시니까 자, 그 1,000분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조범동에 소재가 있다 어딘다 하고 아시면 저희 제보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걸 뭐 어디다가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좀 조범동을 빨리 조범동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뭐 범행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됐고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는 점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이유로는 영장을 기각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사건의 영장 기각은 그러니까 주범 잡아라 별건 수사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국이 믿었던 사람들이 검찰 가가지고 다 뭐 탈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태식 대표는 조국하고 별로 본 적도 없다니까 그 뭐 통화 기록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배신감 느낄 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국투자증권 직원. 그러니까 조국과 조국 부인은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PB를 13억 원인가 14억 원을 굴렸다니까 뭐 VIP이겠죠. 근데 그 직원을 마치 무슨 집사처럼 부린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집에 있는 PC 조국이나 조국 부인이나 둘 다 문과고 뭐 언제 PC를 만져봤겠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는 걸 띄워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교체하는지 모르니까 그 증권사 직원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띄고 새 걸로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의 실수는 그 하드디스크를 버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당신이 잘 가지고 있다가 거기 중요한 서류들 많으니까 나중에 이거 사건 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 직원은 조국 집에서 띈 하드디스크 그거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 조사를 지금 4번째 받았거든요. 어제까지. 갖다 다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그 하드디스크 분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국 집은 이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조국 집에 압수수색하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 컴퓨터에 뭐가 있나 그걸 보려고 했을 텐데 거기 뭐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다 있을 텐데 이메일, 문서, 뭐 옛날부터 작성했던 서류들 뭐 또 압니까? 또 아들 상장 위조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줄줄 나올지 지금 사실 딸은 탈탈 털렸지만 아들은 별로 안 털렸거든요. 근데 아들도 그 하드 때문에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네, 잠시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애슐리 송님 감사합니다. 와이팍 아무리 둘러봐도 가세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겨울왕국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저도 추석 명절을 좀 쉬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뉴스가 너무 많이 터져서 좀 정리해드리려고 이렇게 추석 명절 첫 날에 방송을 켰습니다. 리선님, 솔직하고 세련되게 앞서가는 가세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TJW님, 후배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계속 이끌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 어떻게 어떻게 선배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영홍님, 가세현 최고. 네, 감사합니다. 장경훈님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에밀리 폰테님, 늘 에밀리 폰테님은 참 가세현 가족 여러분, 메리 추석입니다. 네. 두시님, 감사합니다. 김준님, 가로세로 연구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헌우님, 매일 아침과 저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강 소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움 미셸님, 늘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퀸 메리님,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해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좋은 보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슬리님, 증권사 직원이 황금 고블린이었어. 네, 그렇죠. 증권사 직원이 정말. 디에슬리님, 추석에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추석은 좀 쉬시라고 싶지만 라이브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소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준님, 감사합니다. 네, 추석이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신경 써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치브레인드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을 응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차도 살인지게 아니면 적에 적은 동지 그런 거죠. 박문일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HK님, 시부모님께도 가세현 추천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죠. 이제 뉴스를 사실은 뉴스의 행간을 좀 이준형님 알고 보면 굉장히 뉴스가 재미있는데 대부분 그런 행간을 알기에 너무 이게 빠르거나 너무 깊거나 하죠. 왜냐면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음모론에 빠지는 겁니다. 음모론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세상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다 지배한다. 아니면 유태인과 앵글로색슨이 전부 지배하고 앵글로색슨과 유태인들 간의 파워게임으로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뭐든지 다 해석되죠. 그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 아주 간단해요. 누가 이렇게 한번 번지를 뻗었는데 제대로 안 맞았네? 이게 그쪽에 다음엔 이렇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아주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형태의 전 세계적인 조직, 전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 사실 그거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네트워크라는 게 그 돈 아니면 그게 잘 제대로 안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제가 이 커트 넘기고 이거를 사실은 옆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제가 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못 넘기고 그렇습니다. 네, 바닐라 미니님, 명절에도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룽룽이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 부분, 이 윤석열 조국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두 양반을 다 잘 아니까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계속 말씀드리면 빌더버그니 많죠. 그런 외교 클럽이니 그런 것도 있죠, 미국에.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심지어는 조국 집에 있는 것만 간 게 아니라 왜 조국 부인하고 같이 3시간을 차를 달려가지고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가서 거기서 PC를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PC를 들고 나왔나 했더니 하드디스크를 바꾸려고 하드디스크를 사갔대요. 사갔는데 거기 PC하고 그 하드디스크가 안 맞아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째 띄워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트렁크에 넣어놓고 있다가 검찰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압수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이 사모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에 정경심, 조국 부인이 있는데 이 조국 부인의 컴퓨터는 다 압수된 거예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나 집에 있는 컴퓨터나. 그래서 조국 부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누구와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직원이, 증권사 직원이 한 얘기를 보면 조국이 간담회에서 내세웠던 그 펀드 보고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기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아,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인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물어서도 안 되고 그쪽에서도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펀드의 일반적인 개념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디 투자할지 정하지 않아서 블라인드인 거지,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서 운용을 하기 시작하면 분기 내지는 반기,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고를 해요.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고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라는 거는 그런 원칙과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또 그걸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안 해왔다는 것처럼 조작한 거죠. 원래 정관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네는 마치 무슨 운용하는 거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들이밀었었거든요. 그것도 조작된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펀드 간담회 하기 전에 펀드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21일에 8월 21일에 급조했다. 코링크 PE 쪽에서도 정관상으로는 펀드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형식의 문서 형태로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런 형식으로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건 작성을 전후해서 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임원 등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범동도 그 내용을 알고 그걸 최태식하고 통화하면서 조국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 내용 그대로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자, 전부 다 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투증권 직원 얘기로는 정 교수가 먼저 WFM이라는 업체를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다 증권사 직원이니까 어떠냐, 여기 투자할 것 같은데 여기 상황이 어떠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정 교수가 WFM에서 1,400만 원 받은 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본인 하는 얘기는 자기네 펀드는 WFM에다 투자를 안 했으니까 전혀 WFM하고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경심은 쫄리니까 무슨 정경심 이름으로 하나 페북을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로봇처럼 생긴 동상 같은 거에 막 바람 맞는 뭐 그런 걸 프사로 해가지고 만들었던데, 근데 글씨 문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조국이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경심이 아니라. 거기다 대고 뭐 무차별적으로 무슨 뭐 녹취록 같은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자기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뭐 어쩌고,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을 했는데, 뭘 녹취록은 최태식이 언론에다 뿌린 건데 뭘 방어권이 침해가 돼요. 그 무슨 상관이야 방어권하고. 조범동하고 최태식이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정경심 방어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니, 내가 지금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범동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최태식이라는 사람 모른다는 건데, 내가 모르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나오거나 말거나 내 방어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이 증권사 직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펀드 운용사, 투자처, 조국 부인이 다 알려줬다. 근데 조국은 뭐 투자처 몰랐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직원은 그 펀드가 어디다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웰스 CNT라는 데다 하고 있고 WFM에다 뭐 할 거고,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떠냐, 저런 회사들은 어떠냐, 이런 거 미리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돼 있냐? 펀드의 운영과 운영하는 회사 GP죠.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GP라고 하죠. 그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GP와 이 펀드와 엄격하게 분리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더군다나 이 김씨, 그 한투증권 직원은 조국과도 3번이나 만났답니다. 조국과도. 그리고 이 김씨는 본인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거다. 본인 뭐 구속 안 되겠죠. 김씨는. 대신 김씨는 그만큼 정경심의 자금 운용이나 뭐 증거 인멸이나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사실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꼼짝 없는 겁니다. 뭐 많은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사 같은 사람이 다 불기 시작하면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정경심의 돈을 다 관리했던 이 한투증권 직원,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걸 다 불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검찰은 지금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정경심을 소환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도 지금 똥줄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법무장관 된 지 지금 9일, 10일, 11일,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연휴 아닙니까? 사흘 동안 쏟아내놓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별거 다 뭐 감찰하겠다, 뭐 검사들 비리 뭐 어떻게 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막 뭐 이문정을 얘기하고 뭐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막 하면서 뭐 하는데, 사실 검찰이요, 아니 법무부가, 저희가 어제도 1시간여에 걸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어떤 방송도 그렇게 법무부 조직도 놓고 법무부와의 관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런 것들 자세히 말씀드린 방송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또 저희처럼 또 막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법무부는 역대 이 조직을 키워오면서 검찰을 통제하지 말라고 해온 게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됐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무산시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일에 결국 조국이 살려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날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게임은 뻔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도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이 만일에 지금 여기서 윤석열을 날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윤선 장관과 함께 뭘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냐? 노태강 문화부 국장이 있었죠. 노태강을 인사조치한 거, 그걸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만일에 여기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인사조치한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인사조치한다? 그건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통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막상 조국이 실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그 법무부 차관 김오수, 또 이성윤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검 간부들을, 강남일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뭐 윤석열 배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오늘 중앙일보하고 그 김오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오수 완전히 쫄았더라고요. 완전히 쫄아서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수사권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다. 그 말 왜 했겠습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란 얘기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중앙일보하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만큼 위기를 느낀 겁니다. 지금 만일에 윤석열 총장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이 둘 소환조사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전화를 했느냐, 이거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고 바로 소환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추석 지나자마자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래야 더 이상 법무부가 직접 어떻게 검찰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못하지. 이건 반드시 무슨 파면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검찰이 나서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연휴가 언제 끝나죠? 16일이면 되죠. 16일 날 바로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이걸 고발을 하십시오. 김오수와 이성윤을. 그래야 법무부가 더 이상 이상한 짓을 못합니다. 감찰권 행사, 그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지금 대검, 원칙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이 먼저 하도록 돼 있고, 그게 부족하거나 문제 있을 때, 그럴 때 법무부가 나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뭐 감찰 권한 행사한다? 그건 힘들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검사 비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봐야 본인 수사하는 사람들을 무슨 비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검찰이 지금 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더 뻗었어요. 어디다 뻗었느냐? 자,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있죠. 김태우 수사관이 그 특감반 출신인데 지난 2019년 2월에 고발장을 냈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동부지검에서. 그러나 감찰 무마 의혹, 직권남용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걸 다시 수사해라 라고 동부지검에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부지검에선 당시 유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 다시 조사하는데, 그러면 유부시장이 친문 핵심들하고 친분이 두텁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유부시장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청와대 때 1부속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문하고 가깝겠어요. 이 사람 부분을 다시 수사하면 그때 누가 이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키라고 했느냐?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조국이죠.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수사 재개하고, 또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사 3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터 4부까지가 저 조국 가족 및 펀드 뭐 조국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 형사 3부는 이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행정관으로 일했던 윤규군 총경에 대한 수사 드디어 재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윤규군과 조국, 그리고 윤규군은 버닝썬, 이 버닝썬은 결국은 이 정권을 흔들 것이다. 어떤 식으로 타고 가나? 윤규군과 조국과 임종석 해서 전부 여기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하라고 한 겁니다.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승리 측의 수사 정보를 알아봐줬다는 혐의로 6월에 송치된 윤총경, 윤규군을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게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조국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그걸 드디어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상훈도 딸려 있고, 정상훈이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정상훈이 딸려 있고, 자, 유 부시장은 뭐 특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유 부시장 문제를 감찰 중단했다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그 직권남용은 바로 조국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또 윤규군 총경과 관련해서 버닝썬 뭐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이제 자금 문제가 아마 계좌 추적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등장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저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게 어느 숫자가 되면 그다음부터 숫자가 안 움직여서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세요? 시청 중. 제 컴퓨터에는 15,963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부터 한참 전부터 스톱이 되어 있거든요. 답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 이게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 이제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이제 쭉 이어질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집중해서 봐주시고 잠시 슈퍼챗 좀 읽을게요. 오시진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광화문 집회 다 같이 참석하면 안 될까요? 답답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검정상이 입고 가면 좋을 듯해요. 네, 홍콩처럼요. 자, 파인아트님, 강용석 소장님 추석 잘 보내세요. 가수형 구독자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래곤플라이님 감사합니다. 파란하늘님, 김세희 대표님, 제 남편 댓글이 차단돼서 댓글도 슈퍼챗도 못 보낸다고 하네요. 항상 응원글만 썼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닉네임 닥터예요. 차단 해제해 주시면 열심히 응원할게요. 슈넬124님 감사합니다. 네, 28,000분이에요? 아유, 근데 저는 15,963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29,00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왜냐면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지검 형사 3부가 들어간 내용들이 그것과 특수부가 하고 있는 수사가 결국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가 될 건지를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범동이 베트남으로 튀었는데 호치민으로 갔습니다. 호치민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조범동 곧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조범동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조범동이 지금은 이제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딱 한 사람하고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처음 소개했던 A씨와만 연락한다라는 건데 그 A씨가 누구냐? PMP 컨소시움이라는 게 이제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했다는 건데 이게 1,700억짜리 사업이죠. 그걸 딴 거죠. 그걸 우선 협상자로 아무 와이파이 기술이 없는데 그냥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었죠. 2017년 9월에.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조국이 투자를 하자마자 2017년 9월에 PMP 컨소시움이 그걸 따냈었습니다. 와이파이 사업을. 그리고 그 와이파이 사업을 처음 소개한 A씨, 조범동에게 처음 소개한 A씨와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 A씨가 누구냐? 그 A씨는 아마도 포티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포티스. 오태희님 감사합니다. 유재신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고생 많으십니다. 랄라님 감사합니다. 자, 포티스 한번 검색 좀 해줘 보시겠어요? 포티스 전 대표인데 공동 대표가 있었습니다. 공동 대표. 그래서 그 공동 대표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도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1세대 벤처 사업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벤처 사업가 포티스라는 회사를 전 대표입니다. 포티스 전 대표인데 맞습니다. 이찬진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연락을 하는 건데, 포티스를 같이 했던 사람 정상훈인가요? 정상훈인가? 정상훈이 아닐 텐데 다른 사람인가? 정상훈인가? 제가 좀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 자, 그 사람과만 지금 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A씨와만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A씨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진 씨는 지금 연락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같이 포티스 대표를 했던 거고, 그 포티스 전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만 지금 조범동이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조범동입니다. 지금 그 옆모습, 코링크가 2016년 4월에 중국에서 6천억 원 규모 유치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사진 말고, 그건 옆모습 사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진을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이 사진이 조범동의 최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범동이 지금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망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호치민으로 도망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조범동을 호치민에 계신 분들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걸 뭐 검찰에 알려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하여간 이걸 조범동을 빨리 잡아와야 이 조국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조범동이 뭐 사모펀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조범동이 모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훈과도 관련이 있고, 뭐 이혁진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서. 김텐치님 감사합니다. 네, 헬렌김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범동을 보시는 분들, 네. 포티스의 정봉주 의원 보좌관 이름으로 투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뭐 거기까지 뭐 정봉주는 아직 국회의원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이거 하나 봐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코링크 일종의 홈페이지인데, 코링크의 홈페이지입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간 뭐 그림은 이렇게 뭐 멋지게 해놓죠. 멋지게 해놓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소가 어디로 나오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2 ENP 타워 7층. 이 빌딩명은 굿맨타워입니다. 빌딩명 굿맨타워라고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는 이 똑같은 주소에 뭐 어디가 나오냐면 블루문 펀드라는 게 또 나와요. 이 7층은 이게 한 층에 대충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빌딩인데, 이 빌딩에 둘이 건물을 나눴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블루문 펀드라고 해서 여기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코링크 얘기가 나올 때 블루문 펀드 얘기가 같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 블루문 펀드는 뭐 한때 조영구 씨가 홍보도 하기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블루문 펀드의 추진 사업을 보면 동남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김중현, 김진수 뭐 이렇게 나오고, 이 블루문 펀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혹시 블루문 펀드와 관련해서도 뭔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방송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블루문 펀드. 네, 저 옆모습 사진, 그 조범동이 옆모습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건, 애월 식당에,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그건 뭐 직원이다. 청와대 직원이다. 조범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범동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조범동. 네. 그러니까 조범동이나 블루문 펀드와 코링크는 사실상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블루문 펀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쇼짱님 감사합니다. 진토닉님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변희재 대표는 윤석열은 문재인과 조국이랑 짜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변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변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언짢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 대표는 굉장히 하여간 지금 이 정권 전체를 다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전체를 다 불신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과 지금 상황과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은 어찌됐거나 지금 조국과 만일에 이 조국 부분을 해결 못하면 윤석열은 더 이상 검찰총장을 못합니다. 2년 임기 그냥 있어도 총장이 아니게 돼요. 그 굉장히 윤석열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변 대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요. 그걸 저희한테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쌈 붙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현아모르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모펀드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날을 한번 잡아서, 왜냐면 지금 이 연휴 중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CG로 좀 해가지고 지금 이 사모펀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지금 대충 어떤 그게 있어요.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뭐 조각조각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뭐가 뭐하고 연결된 건지, 뭐가 뭐하고 연결이 된 건지, 무슨 회사가 무슨 2차 전지를 그 이보영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달리고 어떻게 얘기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주 시각화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금 이 사모펀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꿈이 뭐였는지. 조국은 14억 넣어가지고 제가 볼 땐 100배 튀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100배. 최소한 100배 튀기려고 이걸 했던 건데, 지금 이게 뻐그러진 거예요. 왜냐면 조범동이 너무 사기꾼인 거야. 조범동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기술이 있었으면 진짜로 이거 100배 튀길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약간 뻐그러진 겁니다. 뻐그러진 상태에서 조국이 장관이 된 바람에 이게 다 뛰쳐나와서 그런 거지, 제대로만 이게 됐으면 이거는 뭐 바다 이야기죠. 바다 이야기입니다.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전국에 있는 가로등들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가로등들 전부 싹 바꾸고 뭐 이런 사업들 착착 진행했으면 100배 최소한 아니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직접 하진 않았겠죠. 그 사업권이 이제 적당히 딴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넘기려고 했으니까 100배를 목표로 했을 겁니다. 100배. 그러나 그게 지금 뻐그러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연휴에 어디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좀 차분히 이걸 사모펀드를 좀 정보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인싸뉴스 특집으로 조국 사모펀드와 현 정권 주요 인사 뭐 쭉 해가지고 주요 인사 지금 뭐 임종석은 뭐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고 지금 우상호도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들 해서 이 386의 꿈, 이 조국 사모펀드와 386의 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586이 되나요? 386 핑커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차분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싸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더 편안하게 쉬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